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주말 사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도 개파락 출발 이후에 사실상 낙폭을 다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주말 사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면서 사실상 월요일 금일 장을 기대하게끔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측면에서는 기대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테마주 장세는 매우 뜨거운 하루를 보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시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왜 지수는 박스권으로 가야 되며, 왜 공포 때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황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내용의 디테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내용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나고 시황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리포트를 쓰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부분보다도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귤적 분석상 왜 저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자리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공포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러한 구간들이 우리가 겪어왔던 그 엔벨로프 20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수에서 의미 있는 저점을 완벽하게 붕괴시켜 버리고 정말 공포가 극에 달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보면 다 바닥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전달드렸던 내용이지만, 모든 악재는 똑같은 패턴 하에서 똑같은 하락 추세 안에서 발생을 하는데, 매번 그 하락의 이유는 다르다. 하락의 얼굴이 다르게 올 뿐 형식은 거의 다 동일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거의 없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뭐냐면 경험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락장을 겪었을 때 단시간에 손실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공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던졌다면 앞으로 내일이든 오늘 종가 무렵이든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던졌기 때문에 바로 사지도 못하고,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안 사지만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시장에 앞으로 좋은 소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 심리가 그래요. 내가 밑바닥에서 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더라, 누가, 혹은 시황에서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증시는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의 시황은 모든 게 정상화되는 시황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의 시황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시황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의 시황은 상처를 받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눈에 가렸지만 이미 관세 10%는 부과가 되고, 펜타닐 관세 20%도 부과가 되고 있고, 미국의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도 관세가 부과가 되며, 전 세계 사람들의 국가가 교역에 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증시는 반등은 하되 직전 고점을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박스권 시장을 예상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시장 대비 강한 섹터, 시장 대비 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앞으로 실적 발표 때 2025년도를 또 빛나게 해줄
그러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탄생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특히나 정책 테마에서는 굉장히 이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뜨거울 수가 있다. 이런 쪽에 집중해서 지금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매매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 코스닥 레버리지만 샀습니다. 솔직히 코스닥 레버리지만 사고 거의 대부분 매매를 멈췄죠. 레버리지의 비중을 실어서 대응했고 이제는 매도하면서 슬슬 몸 풀고 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카페 가입해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는 그냥 박스권 생각이며 코스닥 강세는 제약바이오 올리고 코스피는 조선과 방산, 그 외에 전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정확히 말해서 이재명 정책 테마주만 보셔라. 다른 거 볼 필요도 하나도 없다. 왜 안 간다 주식이. 이거를 확실히 머리에 박고 봐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래스카 이야기하죠. 알래스카. 왜?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지 않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분명히 빠지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들 중에 모멘텀이 나온다면 홀딩이고 아니면 대부분 현금화해서 계좌를 심플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당연히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의 모습인데 최근에 시장은 좀 아쉬운 게 이 비차익 순매수 즉 프로그램 매도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정말 강한 종목군들 보면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세와 함께 폭등하는 흐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는 그러한 현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코스피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환경 속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 날씨 보면 4월 중순에 우박과 한방눈을 볼 줄은 전 몰랐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장도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뭐 주변 지인한테 들은 내용인데 이번에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뭐 단기간에 급락을 보였던 배경에는 일본계 자금의 마진콜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채권 담보로 레버리지 40배, 50배 써가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연쇄작용으로 종목군들을 폭락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드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증시가 그 저점을 사실은 웬만한 이슈 아니면 깨지 않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진콜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증시건 미국 증시건 그 자리를 당분간은 이탈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밀리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한다 계획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셔도 저는 괜찮은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발 관세 전쟁 1라운드는 사실상 매듭이 끝났습니다. 일단 부과할 거 다 부과됐고 이후에 조정이다 협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트럼프발 통산 전쟁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관세 조정이 나오면 올라야 되겠지만 과거의 주가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저는 판단합니다. 불가능이다. 이건 기본 관세 10%는 확정이죠. 그리고 펜타닐 관세 20%도 확정적입니다. 그냥 145% 및 상호관세가 높아서 별로 감이 없지만 상처를 분명 남겼고 고용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다 떨어질 것이고 그걸 미리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박스권 장세로 보는 게 현명하다. 국내 증시의 이러한 흐름이 장 초반 반도체 관세 면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저는 오늘 어떻게 매매했냐면 한미반도체 숏 때렸습니다. SK하이닉스 숏 때렸고요. 하나비전을 시가부터 숏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 초반에는 숏 배팅으로 돈을 벌고 출발을 했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뭐 저도 회원님들한테 말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주말에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고요. 안 될 건 안 되는 거니까 조선의 엔진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AI 필요사 방문은 당연히 AI 쪽에 훈풍을 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AI 쪽 봤어야 되죠. 오늘은 딱 그 흐름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인 것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시 이어서 이미 글로벌 시장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테마 위주로 보셔라. 자, 국내 증시 이러한 흐름이 장 초반 반도체, 면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최근 코스닥 기준에서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만 올라가는 것도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없다 보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뭐라도 올려야 되니 그냥 막 쳐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는 참 좋아 보이던데 오늘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닥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코스닥 지수적으로 봤을 때 내일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더 올리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서 오늘은 이런 지수 추종은 좀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비중 좀 줄여서 가는 게 저는 좋았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 매매 형식이었으니까요. 코스피는 올라갈 폭은 있겠으나 시쪽 상위 쪽에서 메이저의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부담이네요. 떨어질 것 같아요. 테마는 대선 테마입니다. 그 중심은 이재명 관련주고 민주당 쪽이죠. 정치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돈으로 보십시오. 이재명을 지지하냐 아니냐, 민주당을 지지하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냐가 아니라 돈을 어디를 봐야 버느냐, 이걸로 시장을 보십시오. 예? 당연히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보는 거고, 내가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향해서 배팅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 저는 무조건 이재명 쪽, 현재로서는 이재명 쪽만 계속 배팅을 날마다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요. 매일같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웹툰 등이 강세 마감을 하고 다수의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시가부터 전부 다 개파락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A라는 테마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테마를 말을 하면, 이 테마에서 그 돈이라는 게 100억이 있다 치죠. 이 테마의 강도가 A라는 쪽에 예를 들어서 7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30억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70억의 힘보다, 원래는 얘가 힘이 100이었다 치면은 갑자기 B 구간에서 있는 게 힘이 100이 되고 이쪽 A가 뭐 힘이 20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100이 올라타게 되면 여기 기울죠. 이쪽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죠. 이렇게 안에서 자금의 순환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의 종목군들의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YLab이라든지 어제 상가 들어갔던 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락을 해버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이래서 발생하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유한한 자금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이 끌어오지 않고 국내 내부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테마 안에서만 순환을 한다. 이재명 테마 안에서만 계속 순환을 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테마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그리고 트럼프는 상호관세 이슈 때문에라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에 지렛대는 LNG 투자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냐 마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LNG 쪽을 계속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테마는 AI 그리고 알래스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처음에 어필을 했던 거는 AI입니다. 처음에 어필했던 거는 AI고,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뭐 AI 쪽에 100조를 쓰겠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뭘 할 것 같습니까? 네, 전통적인 산업을 뭐 우리가 농사 짓자 하겠습니까? 뭐 말할 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관련해서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 정부
사다. 네, 휴머노이드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합동 출범을 한다 라는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휴머노이드도 좋고 뭣도 좋고 아무튼 좌우지간 AI 다음은 저는 로봇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선업종은 이번 시장 반등에서 절대 소외를 안 받고 올라왔는데, 일단 밸류는 높지만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밀려도 계속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가 어느덧 이때의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 구간부터 거의 1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10%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의 마디 구간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요. 어디서 깨지고 내려왔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깨지고 내려온 자리가 712포인트에서 72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서 이런 구간에 온다면 단기 저항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나 대만이나 여타 국가 대비해서 오른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은 경직성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어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는 이날 사실은 다 매도를 하고 여기 꼭지에서 다 팔았으니까 뭐 후회가 없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물량을 여전히 잘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물량을 이쪽만 저는 집중으로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서 가야 된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코스닥 레버리지와 코스피 레버리지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저점 구간에서는 지금 딱 20% 조금 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대충 지수로 따지면 10% 정도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는 잘 반등을 해줬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사실상 가장 하락의 충격을 안 받았던 업종은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일단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볼벤을 넘겼으니 볼벤을 다시 깨고 내려오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면 박스권 형태로 갈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도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대신 이 엔진 쪽은 그나마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엔진 쪽을 매수를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매수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 시가 좀 빠졌을 때 이 근처로 좀 잡고자 했는데요. 24,000원만 돼도 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가지고 종가상 계속 올라가는 거 좀 놔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조선 기자재에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엔진 정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게 되면 22,900원, 22,500원 이런 라인에서는 분할로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IMO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벌금 부과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은 계속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나 코스닥엔 좋았습니다. ABL 바이오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오늘도 매우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대표이사가 추가적으로 플랫폼 이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또 한번 어필하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고요. 펩트론도 많이 올랐죠. 보면 여러분들 펩트론이 장중에 4조가 됐고요. 리가캠도 4조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4조고요. 4조가 다 되죠.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클래시스 임용이죠. 4조죠. 휴젠 4조 4천억이죠. 파마 리서치 4조죠. 3조 8천억이니까 이 말은 미용과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지금 시가총액 거의 60조가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가 상승했다. 대신 참 안타깝게도 반도체 종목군들 못 올라오고 2차전지 못 올라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많이 밀린 쪽은 좀 조심해서 보고, 제약바이오도 나홀로 지수는 약세였지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더라. 종목들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가 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 더 시세를 낼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딱히 떠오르는 종목이 없이 그냥 알테오젠이 최고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ABL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눌리면서 봐볼 수도 있겠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종목분들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테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AI인데요. 뭐 이유 없이 막 날려버린 놈들도 있어요. 이스트 AI인데, 이스트 AI가 에이트가 과거에 줌 인터넷입니다. 그냥 줌 인터넷인데 이걸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AI 쪽은 국가 AI 위원회 민주당에서 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솔트룩스, 링크드, 크라우드웍스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제일 먼저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크라우드웍스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고,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링크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조정을 깊게 받으면 한 11선 정도, 5일선 정도 해서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보려고 한다. 전부 다 이거는 국가위원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웍스, 링크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얘도 국가위원회인데 시가총액이 높은데 거래대금이 많은 솔트룩스도 지금 정부 정책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뭐 운이 좋으면요 조정받고 있다가 빵 떠서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뭐 필옵틱스는 안 그랬습니까? 뭐 필옵틱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까? 그냥 이 차트를 이렇게 넘겨보죠. 여기까지 넘겨보면 이 근처에서 매물을 받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구간은 이슈에 의해서 넘기게 되면 사상 최고가에서 다시 한번 또 뜨겁게 시세가 나옵니다. 저는 술투룩스에서 약간의 그런 향기를 좀 느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고 넘기게 되면 당연히 따라붙어서 매매를 해줄 것 같네요. 분명히 저는 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트록스 전에 사실은 이재명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와이즈넛을 일단은 공격적으로 여기서 상따도 하고 좀 들어와서 상한가에 일단은 다 팔고 눌림에 좀 들어와서 또 팔고 눌림에서 좀 들어와서 이런 팔았는데 이 이후에 대장주가 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솔트룩스로, 이 다음에 솔트룩스로 대장이 좀 바뀌어 가지고 좀 매매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장주가 오늘 또 바뀌는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모코 SM인가? 모코 MCM, 이것도 종목이 상한가까지 좋았는데 흐름이 중간에 좀 이상해서 이렇게 불타게 하면서 잘 매도하고 눌림에 좀 매도하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아쉬워서 매매는 좀 못했고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강한 테마 종목군들 1등주 위주로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시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지금 AI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1등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솔트룩스 잘 봐야 되고요. 크라우드웍스와 링크드 눌리면서 잘 지켜보시고, 뭐 의료 AI 쪽은 사실 오늘 뭐 토마토 소프트도 시스템도 강세를 보였는데, 어찌 보면 뭐 포바이포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필요사 AI 이슈로 워낙 뜨겁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까지 올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 보느니 차라리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대장주를 나중에 고민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워낙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는 사실은 먹을 폭이 없어서 공략하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알래스카 유전인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제 뭐 트럼프가 만족을 했더라, 그리고 하루 이틀 이후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화상회를 미국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장 막판에 굉장히 좀 뜨겁게
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동양철관이 대장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불타기 하면서 위에까지 잘 매수했고 동시호가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마킹이 좀 안 찍혔네요.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서 시간 외에 좀 반 팔았고요. 이거 뭐 회원님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반 팔았고, 그다음에 한택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 너무 좋았는데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상한가 가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가를 올렸을 때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저는 경험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는 종배를 안 했고요. 이때도 상한가 갔다 풀려서 빠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밀렸다가 다시 끄집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뭐 시가부터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도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화장품 종목은 계속 저는 좋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콜마는 제가 6만원 아래 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신고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진 뷰티 인사이드 얘도 많이 떨어지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로봇 쪽 로봇 쪽에서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정부의 휴머노이드 개발 뉴스에 의해서 참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 차트의 위치로 보면 답답한 차트죠.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보는 게 맞는데 좀 답답한 차트입니다. 차트적으로는 사실상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의 차트의 위치가 언제라도 재료와 이슈가 동반이 된다면 이 재를 뚫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부 정책으로 엮이게 된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으로 엮이게 된다면 해볼 만한 재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자, 조선은 지금은 엔진만 보고 나머지는 테마주 위주에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었네요 시간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